파라과이 아순시온의 한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네요. 한국 장애인 차별 심하다던데? 무슨 한국이야, 여기서도 혼자서 못하는데 한국 가면 할 수 있겠냐? 학생들은 가운데 한 소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죠. 오늘은 몸이 불편한 한 소녀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편리시설에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니키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키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자란 저의 세상은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과 배려 덕분에 행복의 나날들이었어요. 제 가족은 근육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며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죠. 장애는 제 인생의 일부이긴 하지만 장애가 제 꿈과 열망을 가릴 수는 없었죠. 학교는 저에게 안식처이자 전쟁터였어요.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장애를 먼저 본 사람들의 불친절한 시선과 속삭임을 자주 겪어야만 했죠. 이러한 성장기를 통해 저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제게 부여한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 잠재력을 알아본 부모님은 제가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죠. 이 믿음은 제가 학업에 매진하고 국경을 넘어 미래를 꿈꾸게 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 관심사는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어와 문화에 매료되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렸어요.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흥미를 넘어 주변 환경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속 깊은 곳의 열망이었죠. 제 10대 시절은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인 고난이 뒤섞인 시기였죠. 저는 우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웠고 종종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통을 느꼈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타오르게 했어요.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죠.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한국의 첨단 기술과 풍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친구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넋을 잃고 들었죠.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꿈은 더욱 커졌죠. 아순시온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 꿈이 곧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기회는 유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뜻하지 않게 찾아왔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해요. 믿기지 않는 마음과 벅찬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에게 준비와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은 제가 떠나는 것이 슬프긴 했지만 무척 자랑스럽고 지지해 주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자 제가 성장하고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야기와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땅에서 모험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죠. 공항은 활기찬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파라과이의 느긋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첨단 기술의 존재였어요. 길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화면 등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서울의 인프라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죠. 경사로, 엘리베이터, 잘 설계된 대중교통 덕분에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이러한 환경은 저와 같은 장애인의 필요를 간과하는 듯한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들이 제 짐을 들어주거나 혼잡한 지역을 안내해주곤 했죠. 개인주의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파라과이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 생활은 짜릿하지만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죠. 붐비는 거리와 바쁜 스케줄은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상에 적응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죠. 한국어를 꾸준히 배우는 과정에서 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는 순간이 많았죠. 하지만 도전과 함께 장점도 생겼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애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죠. 사람들은 제 필요를 더 많이 배려하고 신경 써주었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학업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죠.
대학에서 저는 서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발견했죠.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은 제 장애가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도와주었죠. 이런 환경은 제가 학업에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업 토론과 그룹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사회적으로도 장애가 대인관계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은 제 배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제 한계를 존중해 주었죠. 그들은 제가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꺼이 계획을 조정해 주었죠. 아순시온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죠. 두 도시는 풍경뿐만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한 모험처럼 느껴졌죠.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이 지배적이었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는 아순시온의 전통적이고 느긋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지하철 노선은 복잡하지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죠. 대중교통이 불안정한 도시에서 온 저에게 이는 신선한 변화였죠. 특히 몸이 불편한 저에게 독립성과 이동성을 부여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번화한 쇼핑가 사이사이에 유서 깊은 궁궐과 고즈넉한 사찰이 있어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은 매혹적이었고 제가 사랑하게 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었죠. 서울의 음식 문화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한식의 다양성과 맛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부터 김치와 비빔밥을 제공하는 전통 식당까지 매 끼니마다 맛에 대한 탐험이 이어졌죠. 이미식 여행은 단순히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각 요리의 문화적 의미와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종종 사람들이 공존하는 조화에 감탄했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질서와 존중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교통규칙을 준수했으며 대체로 예의 바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죠. 이러한 시민의 책임감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죠. 서울의 문화생활은 활기차고 다양했죠. 서울은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였죠. K-팝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공연, 한국 전통 무용의 섬세한 아름다움,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의 생각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에 매료되었죠. 이러한 문화적 경험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죠. 서울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향수병과 언어 장벽, 문화적 오해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 과정의 일부였죠. 이를 통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죠. 서울에 살면서 저는 한국의 뿌리 깊은 돌봄과 공동체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죠. 개인의 욕구가 공동체의 배려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던 배경을 가진 저에게 한국 사회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돌봄 문화가 장애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개인의 복지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회를 만났죠. 꽉 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거나 혼잡한 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람들이 더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도와준다는 것을 느꼈죠. 이러한 친절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러한 배려의 문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결집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웃은 물론 낯선 사람까지 함께 모여 서로를 돕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가슴 뭉클했고 이전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돌봄 방식은 신체적 지원을 넘어선 것이었죠. 정서적, 심리적 안녕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낙인이 적다는 것을 알았죠. 이는 매우 신선했고 더 건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했죠. 사회적인 측면 외에도 복지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시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었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파라과이에서 근육 결핍증을 앓고 있는 제 인생은
동정과 감탄이 뒤섞인 반응으로 가득했죠. 동정심은 사람들이 저를 보기 전에 제 장애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고, 존경심은 제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비판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파라과이의 물리적 인프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이 많았죠. 이러한 공간을 탐색하려면 많은 계획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하기는 쉬웠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확연히 달랐죠. 서울의 인프라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죠. 대중교통부터 공공건물까지 접근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러한 배려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독립성과 이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장애를 신체적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능력과 관심사를 가진 한 개인으로 대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죠.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한계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신체적 어려움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저를 정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성장과 이해라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어요. 파라과이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문화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고국인 파라과이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단순히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기 다른 곳에서 성장한 제 정체성의 여러 부분을 조화시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서울은 저에게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도전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저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주었죠. 한국은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에 대한 기억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죠. 가족, 친구, 그리고 아순시온의 익숙한 거리에 대한 추억이 제 가슴을 울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고, 떠나온 삶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기도 했죠. 파라과이 방문은 기쁜 재회와 가슴 아픈 이별이 교차하는 씁쓸한 시간이었죠.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제가 두 세계를 살아왔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리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시되는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파라과이에서는 개개인의 표현과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자라온 규범이었죠. 서로 다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제 미래를 어디에서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제 개인적인 선호도뿐만 아니라 제 경험과 기술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고려해야 했죠. 어디에서 계속 성장하고 기여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죠. 서울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이 선택은 단순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머무는 곳,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도 저를 성장시켰죠. 또한 한국에서 사랑을 발견한 것도 저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죠. 반면 파라과이는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파라과이는 제 가족의 땅이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며 어디에 살든 제 정체성의 일부로 남아있죠. 파라과이로 돌아가 해외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적용하여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었죠. 결국 저는 제 집을 서울로 결정했죠. 미래에 대한 설렘과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2단계에서 저에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죠.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은 파라과이와의 작별이 아니었죠. 그 대신 제 여정이 저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파라과이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자주 방문하고 문화와 전통을 일상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결정하면서 파라과이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죠.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두 나라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독특한 개인으로 형성했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파라과이 유산의 일부분을 일상생활에 계속 녹여냈죠.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파라과이의 명절을 축하하며 우리의 음악,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러한 명절은 파라과이의 풍부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두 세계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죠. 직업적으로도 저의 배경과 경험은 제 업무에서 가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죠. 저는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이 역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저의 열망을 실현하는 일이었죠. 아순시온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도전과 발견, 성장으로 점철된 길이 보였어요. 매일 새로운 교훈과 기회를 얻으며 계속 펼쳐지는 여정이었죠. 제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생겨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결국 저는 집이 단순히 지도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은 우리가 사랑과 목적, 소속감을 찾는 곳이며 저에게 집은 아순시온이나 서울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 제가 쌓아온 다리, 그리고 제 삶을 구성하는 풍부한 경험에 있죠. 이 여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세상을 포용하는 제 이야기는 매일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어요. 제 한국 적응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들으러 와주세요.